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0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영치금 많이 받았다까지는 제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얼만지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년간 최소 2억 4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액 2억 4천이 바로 정경심이었던 겁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관련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라는데 이재명, 백현동 갖고 끝날 날 멀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백현동으로 이재명 소환될 텐데요. 그리고 나서 또 구속영장 바로 체포동의안 국회로 올라올 텐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입이 억벌어지죠. 정경심 2년간 영치금 최소 2억 4천을 받았다는데요. 서울구치소 수감자 중에 압도적인 1위, 2위의 2.4배, 2배 반이라고 합니다. 영치금 계좌 한도 최대 300만 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개인 계좌로 들어간다는데 영치금 쓰고 싶어도 많이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거의 다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는 건데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아서 수감 중인 정경심이 지지자 등으로부터 최소 2억 4천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 기간 정경심의 수용자 보관금, 영치금의 입금 총액은 2억 4,130만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친조국 유튜버는 방송에서 링게르를 맡고 있는 정경심의 사진과 함께 정경심에게 오프라인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주소, 온라인 편지를 보내는 방법과 함께 정경심의 계좌번호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해당 유튜버는 짧은 기간 병원에 국한됐지만 치료 도중 재입감된 뒤에는 건강은 물론 심적으로도 매우 괴로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시기 시민께서 보내주시는 위로 편지, 엽서 또는 따뜻한 풍경 사진이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라면서 온라인으로 인터넷 편지를 보내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손편지와 사진 등을 보낼 수 있는 사서함 주소를 공유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좌번호를 공개했었는데요. 정경심이는 딸 조민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해 9월 허리 디스크 파열, 하지 마비 증상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석방됐다가 2달 뒤에 재수감됐는데요. 정경심 측은 작년에도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다시 형 집행정지를 재신청한 뒤에 한 차례 연장받고도 다시 연장을 신청했다가 불어댔고 11월에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습니다. 영치금 모금은 이때 시작이 됐다는데요. 영치금의 입금 규모는 가히 기록적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서울구치소 수용자 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의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받아본 결과 정경심이 단연 1위였습니다. 2억 4,130만 7,027원이었는데요. 2위는 1억 80만 3,760원이기 때문에 2배가 훨씬 넘었죠. 3위부터는 1억이 되지 않았었고요. 10위로 내려가면 4,169만 원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정경심이 받은 영치금 대부분은 거의 다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 지침에 따른 영치금의 계좌 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입금 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는데 초과금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상의 단위로 수시로 거래은행에 입금하도록 조치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수용자 1명당 1일 영치금 사용 한도액은 2만 원입니다. 다만 이는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하는 것이고 의류, 침구, 약품, 일상용품, 도서 등의 구입 비용은 한도액에서 제외된다는데요. 사실 이거는 또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게 침구 해봤자 담요 한 4만 원 한다고 하고요. 신발도 비싼 거 해봤자 3만 원 정도 한다는 겁니다.
그 정경심이 받은 돈 갖고는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거의 다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죠. 예. 뭐 JMS 믿는 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11조 대신에 정경심에게 보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조국이가 뭐 북콘서트 하러 다니고 아주 신나서 다니고 있죠. 뭐 딸내미인 조민 같은 경우는 뭐 먹방도 찍고요. 바닷가도 가고 하여튼 자기가 행복하고 싶어서 놀러 다닌다는 겁니다. 아, 도대체 왜 저 엄마가 빵에 가 있는데 저 집안에 남편과 딸내미는 저렇게 신나서 돌아다닐까 궁금해했었는데 엄마가 돈을 잘 벌어와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참 깜빵 가서 돈 번다는 거 상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야, 이게 진짜 정상이 아닌 상황인데요. 자,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진실이 밝혀진 거 유상범 의원이 진짜 정보 요구를 잘한 거예요. 국회의원 절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밝히라고. 개딸들도 조국 수호대들도 지금 굉장히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설마 하다가 야, 이게 보면은 뭐 막노동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직업이 없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십시일반에서 그 부잣집, 그죠? 뭐 학교 재난을 갖고 있는 집에다가 저런 식으로 막 그냥 다 퍼줬으니 아이 참. 근데 저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아이 참 황당하기 그지없죠. 검찰이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을 소환했다고 합니다.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한다는데요. 자,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본격적인 핵심 피의자 소환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재명 직전까지 간다는 거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백현동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소환했습니다. 김인섭이는 측근 사업가 김모 씨와 공모해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씨로부터 70억을 수수하기로 하고 실제로 35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모했다는 김 씨도 함께 불러 조사하고 있다는데요.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백현동 사업에 도움을 준 경위,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현동, 이거 큰 사업입니다. 3천억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15개 동 1233가구라고 합니다. 부지는 11만 1265평방미터인데 자연 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올려줬고요.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100%에서 10%로 축소됐습니다. 나머지는 수익성이 높은 90%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처음에 추진할 때는 그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기네가 이제 가져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주택 사업 하겠다 얘기할 때는 공적인 의미가 큰 임대주택 하겠다고 했다가 막상 진행되면서 일반 분양이 돼버린 거죠. 실제 지금 이런 과정에 당연히 김인섭의 로비가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한다는데요. 김인섭은 백현동 개발 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정진상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거의 사귀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통화량입니다. 그래서 백현동 개발을 함께 하려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도 최종 무산됐고요. 민간업자가 3천억가량의 수익을 독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두 사람이 정모 씨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35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으나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라고 법원이 보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지금 검찰이 검토 중이라는데 김인섭 해야죠. 왜냐? 바로 다음 단계 정진상과 이재명에 대한 조사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장 청구서, 구속영장 기각됐던 김 씨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인허가 청탁을 했다라고 검찰이 이미 적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청탁의 대상이 된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인허가권을 갖고 있었던 이재명에 대한 강제 수사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다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될 것이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텐데요. 이번에는 이낙연도 들어와서 비명계들 세력 규합도 했겠다. 이제 이재명 도망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몇 대 몇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가결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139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열몇 명만 더 넘어오면은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확신을 갖고 이번에 게임을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황당한 것은 저자들의 세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2억 4천의 돈을 정경심한테 보낸 사람들,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눈치 봐야 됩니까? 전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거부권도 행사하고 있고 최민희도 임명 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적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 그 출처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왜곡과 조작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유승민이라든가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면 되는 것이고요. 국회에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대로 안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저항권 발동을 시켜야 되는데요. 장기표 선생님께서 지금 특검 폐지 국민운동 지금 출범식을 4월 16일 오후 2시에 개최합니다. 특검 폐지 국민운동본부에는요. 장기표, 박인환, 최성해 총장 여러분들 아시죠? 3인의 상임대표가 있고요. 국회의원의 특검 폐지, 고위공직자 전관범죄 국민이 나서서 끝낸다라는 메시지로 특검 폐지 국민운동을 벌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죠. 대통령실에서 나온 메시지니까요. 왜곡, 조작으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들 국민의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바로 국민저항 요청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국민저항을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장기표 선생과 함께 국회 박살내고 사법부 박살내고 민주당 박살내서 대한민국 밝은 미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 4월 16일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